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게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뜨거운 감자죠. 유럽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코인쉐어스가 미국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DIME ETF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수많은 알트코인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출시하자마자 시장을 덮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완벽한 폭풍처럼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함정이 될 것인가? 오늘 저와 함께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좋지만 진짜 대박은 다른 알트코인에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 개가 넘는 알트코인 중에서 진짜 빼기,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내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잘못 고르면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별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잖아요. 바로 이 풀기 힘든 숙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상품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투자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부터 시작해서 그 해결책으로 나온 이 DIM ETF를 아주 잘게 쪼개서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든 코인쉐어스라는 회사가 과연 믿을 만한 곳인지, 또 출시 직후에 시장을 덮쳤던 그 완벽한 폭풍의 정체는 뭐였는지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 결론까지 한번 같이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알트코인 투자, 새로운 해법은 없을까요? 요즘 다들 디파이나 블록체인 기반 AI 같은 혁신적인 분야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미래를 바꿀 기술에 미리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 다들 똑같죠.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성공할지 알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하루에 막 수십 %씩 오르내리는 이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간단하면서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미래에 투자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코인쉐어스의 대답이 이 다임 ETF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금융의 심장인 미국 시장에 딱 등장한 이 신상품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를 만들어졌고 투자자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다이미 ETF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게 한 가지 코인에 몰빵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0개의 유망 알트코인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상품이 바로 나스닥에서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하고 코인 사서 해킹 위험 무릅쓰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쓰시던 증권사 앱에서 미국 주식 사듯이 티커 DIME 딱 치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끝.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아주 편리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진짜 재밌어요. DIME ETF는 솔라나, 리플, 코스모스, 앱토스 같은 10개의 주요 알트코인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막 담은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경쟁자라고 불리는 코인부터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코인까지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 거죠. 근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일 가중 방식이라는 거예요. 10개 코인의 비중을 전부 10%로 똑같이 맞췄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코인 하나가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전체 ETF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코인이 올라서 비중이 15%가 되고 다른 코인은 떨어져서 5%가 되면 주기적으로 비중을 다시 10%로 맞춰요. 비싸진 건 좀 팔고 싸진 건 더 사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모든 편리함을 누리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연간 운용 보수가 0.95%인데요. 보통 S&P 500 추종하는 주식 ETF 보수가 0.1%도 안 되는 거 생각하면 좀 비싼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 코인을 직접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 드는 수수료, 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수고, 그리고 해킹이나 분실 위험까지. 이 모든 걸 대신해주는 편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DIME ETF의 핵심 매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나스닥 상장을 통한 쉬운 접근성. 둘째, 특정 지수를 따라가니까 운용 방식이 투명하다는 투명성. 셋째, 골치 아픈 암호화폐 지갑 관리가 필요 없다는
편리함과 안전성. 바로 이겁니다. 2025년 10월 7일에 출시돼서 그동안 알트코인 투자는 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많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이걸 운용하는 회사가 부실하면 다 소용없겠죠? 모든 금융상품의 가치는 그걸 만든 회사의 신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임 ETF를 만든 코인쉐어스, 과연 믿고 돈을 맡길 만한 회사일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인쉐어스, 이 회사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신생 스타트업이 절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에 설립된 유럽 최대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ETP, 그러니까 상장지수 상품 분야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온 터줏대감입니다. 그 까다로운 유럽 금융 규제 속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거죠. 바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겁니다. 회사의 규모를 보면 시장의 신뢰도를 알 수 있죠.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코인쉐어스가 굴리는 돈, 즉 운용 자산 규모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유럽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얼마나 믿고 돈을 맡기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회사가 돈은 잘 버는지, 지속 가능한지도 중요하잖아요. 2025년 2분기 딱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만 3,2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하다는 뜻이고요. 혹시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혹독한 겨울이 다시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맷집을 가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코인쉐어스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은 아주 뚜렷하죠. 유럽에서 쌓은 풍부한 규제 경험,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알트코인에 특화된 전문성.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은 유럽과 규제 환경이 달라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거대 공룡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만든 유망한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게 꽃길이었던 건 아닙니다. 다임 ETF의 출시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완벽한 폭풍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0월 7일 다임 ETF가 시장의 큰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죠. 며칠 뒤인 16일에는 코인쉐어스가 리플 단독 ETF까지 준비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23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국의 대중국 100% 관세부가 발표라는 거시경제 폭탄이 터집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거라는 우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였고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특히 암호화폐를 너도 나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당시 시장 붕괴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전통 주식 시장인 나스닥 지수는 2% 하락으로 그나마 선방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은 무려 14%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DRM-FTF가 담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은 이보다 더 심각한 16% 하락을 기록했죠. 전통 시장보다 무려 7배, 8배나 더 심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심지어 이 상품을 만든 코인쉐어스조차 이날의 사태를 완벽한 폭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이 좀 하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내서 한 투자가 갑작스런 충격을 받으면서 연쇄적인 강제 청산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가격이 특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니까 담보가 부족해진 포지션들이 강제로 팔리고 그 매도 물량이 또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강제 청산을 부르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작은 충격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바이미 ETF가 가진 성장 잠재력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엄청난 리스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임 ETF의 가치는 명확합니다.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 알트코인 시장에 검증된 운용사를 통해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죠. 더 나아가서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통로가 될 잠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또한 뚜렷합니다. 이 상품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물론이고 이번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외부 경제 충격이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미국의 규제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고요. 결국 오늘 이 모든 분석은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DYOR,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공부하고 리서치하라는 것이죠. DIM 같은 상품은 복잡한 시장을 여행할 때 도움을 주는 편리한 도구일 뿐이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마법의 열쇠가 절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여러분 개인의 몫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다이엠 ETF가 겪었던 이 거대한 폭풍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시장의 공포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 더 싼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걸까요? 폭풍 속에서 기회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함정을 볼 것인가?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깊이 있는 관점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